얘는 레이저 본체, 냉각 칠러, 그리고 여기 이제 에어 나오는 장치, 맨 뒤에 있는 게 연기를 빼내는 블로어 장치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항상 키실 때는 메인 전원을 켜서 모든 전원이 다 들어가게끔 해주고, 작업 도중에는 얘를 반드시 키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연기를 빨아들이는 장치인데 지금 교육 중에는 시끄러우니까 이것만 전원을 제가 뺄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항상 이 전원을 이 네 가지가 꼽힌 상태에서 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냉각 칠러는 물을 순환하는 장치인데요. 여기 뒤에 보면 이게 레이저 관이에요. 요 안에서 레이저 빔을 발생시켜서 나오는 장치인데, 이게 유리가 지금 3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운데에 지금 보면 이 냉각 칠러에 물이 순환을 해요. 그래서 이 관이 열을 받아서 깨지는 걸 방지를 해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 냉각 칠러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저 물은 정기적으로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레이저 장치는 전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머전시가 눌려져 있으면 아무리 전원을 넣어도 들어가질 않고요.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버튼을 돌리면 빛이 들어오고 동작을 하게 되는데, 초기 동작이 원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저기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르면 빨간색으로 저 센서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게 X에 하나, Y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이 장비가 X축 방향으로 1200의 영역을 갖고요, Y축 방향으로 800의 영역을 갖는데, 그 영역의 최초 0점을 잡는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계를 항상 껐다가 키면 저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저 작업이 완료된 상태가 기계가 초기화가 완료된 상태예요. 정상적으로 된 상태에서는 기계가 움직이면 저 레이저 헤드, 그러니까 빛이 나오는 헤드 부분에 를 영역의 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 부분이 지금 1200 사이즈를 간 거고요. 이 부분이 Y축 방향으로 800 사이즈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레이저의 헤드 끝 부분을 우리가 어떤 영역의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X, Y를 동시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쯤에도 설명드렸지만 저 센서를 잡고 초기화가 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이저 칠러 켜져 있고 에어가 요 밑에 관에서 이렇게 나오고 기계 전원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고, 뭐 이제 쓰기에 따라서 후황이 연결해서 블로어가 바람을 빼내고 있겠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계를 쓰기 위한 초기 작업이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초기 상태가 완료가 되면 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물의 온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레이저 관을 식혀주기 위한 물의 온도를 나타내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시면 되고, 아까쯤에도 설명드렸듯이 비상정지가 눌러주면 전원이 다 꺼져요. 그러니까 뭐 불이 갑자기 났다든가 내가 이거 이상해 라고 했을 때 눌러서 꺼주시고, 다시 돌려주면 전원이 온돼 있는 상태에서는 초기 상태, 그러니까 0,0을 잡는 리셋을 다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시 완료가 되면 화면상에서 모든 메시지가 사라지고요. 자, 이게 방향키가 있는데 좌우 방향키는 X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앞뒤 방향키는 Y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쪽으로 기계 헤드를, 항상 헤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레이저 헤드를 앞쪽으로 끌고 싶을 때는 버튼에 앞쪽 버튼을 눌러서 일정하게 움직여주고요, 왼쪽으로 가게 할 때는 그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저 헤드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에 게이지는 뭐냐면 레이저 빔이 나오는 양을 전기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저희가 어떤 레이저 빔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세기로 나오는지를 게이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레이저 스타트를 했는데 레이저 빔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먼저 게이지를 한번 보셔서 게이지가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 전기적으로 신호가 안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아까쯤에도 설명을 했지만 만약에 칠러가 꺼져 있다, 이렇게 칠러가 오프되어 있다라고 하면
레이저가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버튼을 누르고 동작을 시켜도 기계는 움직여도 레이저 빔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안전장치가 있어서 관이 과열돼서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칠러가 꺼져 있으면 레이저 빔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칠러는 녹색불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버튼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리셋 버튼은 전원을 껐다가 켰던 동작하고 똑같이 기계 00 0점을 잡는 그런 버튼입니다. 누르면 자, 메시지가 뜨면서 자, 기계가 이렇게 아까침처럼 껐다가 켰을 때처럼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자, 저게 완료가 되면 메시지가 사라지고요. 다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버튼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펄스 버튼은 뭐냐면 작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레이저 빔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버튼입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이 레이저 빔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정상적인 상태라고 그러면 펄스를 눌렀을 때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면서 레이저 빔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레이저 발생하는 관부터 전기적인 신호 모든 장치들이 정상적일 때는 이 끝에서 빛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빛이 안 나온다, 레이저 버튼을 눌렀을 때 펄스 버튼을 눌렀을 때 빛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 게이지가 움직이는지를 보고요. 게이지는 움직이는데 여기서 빛이 안 나온다, 그럼 레이저 빔이 저 뒤에 있는 관에서부터 자 한번 정상적인 상태라면 저렇게 레이저 관의 빔이 이렇게 빔이 발생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빨간색으로 빛이 나가죠. 자, 그러면 레이저 앞부분에 보면 저 끝부분에 거울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저게 첫 번째 거울이 되고요. 저 앞에 레이저 끝 관에. 그 다음에 이쪽에 기계 안쪽으로 보시면 이 안쪽에 두 번째 거울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울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부분, 이 헤드의 맨 윗부분에 있는 요게 세 번째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관에서 나온 빛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울을 반사를 통해서 이 안에 보면 렌즈가 들어 있습니다. 그 렌즈에 빛이 모여서 결국에는 가장 가느다랗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빛이 안 나오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안에 문제가 있는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이쪽에다가 요 구멍, 레이저 빔이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살짝 대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 사이에 빛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빛이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안 나오고 여기까지는 빛이 나온다, 그럼 이 부분 자체 내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빛이 펄스를 눌렀을 때 안 보인다, 그러면 요 라인, 그러니까 요쪽 부분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면 저 뒤에 있는 관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빛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확인하는 버튼이 요 펄스 버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드, 민, 맥스 파워가 있는데요. 스피드는 지금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커팅 작업을 하든 라인을 그리든 할 때 내가 일정 속도를 입력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넘어와 있는 파일에 스피드와 파워를 조절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왜냐하면 프로그램상에서 스피드, 민, 맥스 파워를 입력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키패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면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 안에 들어있는 파일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개가 있다 그러면 그때 이 위아래 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파일에다 놓고 엔터를 누르어서 그 작업을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근데 항상 데이터를 컴퓨터상에서 보내면 가장 마지막에 가 있던 파일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기존 게 아니면 선택을 굳이 파일로 해서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걸 수동으로 다 지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낼 때 프로그램상에서 그냥 디폴트란 이름으로 보내고 덮어 씌우기를 해서 좀 번거로움을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 리스트가 많다라고 하면 그 파일을 파란색으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위아래는 파일 리스트에서 파일을 선택하는 거고요. 좌우 키는 항목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파일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서 자, 아래로 내려가서 파일 삭제라고 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확인 누르면 그 파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많으면 이 작업을 다 일일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항목에서 나가고 싶으면 ESC. 다시 파일 항목으로 가고 싶으면 파일 눌러서 어떤 걸 선택을 하든 지우든 카피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됐으면 ESC.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스타트 포즈는 뭐냐면 스타트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파일을 시작을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일시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스타트가 되고요. 그러니까 시작, 일시 정지, 시작. 만약에 일시 정지한 후에 종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스타트, 포즈, 그 다음에 ESC 버튼을 누르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항목에서 빠져나오는 버튼도 되지만 작업을 멈추는 기능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자, 엔터는 아까쯤에도 보여드렸지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어떤 항목을 선택하거나 뭐 지우거나 할 때 확인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리진과 프레임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많이 쓰는 버튼이거든요. 뭐냐면 항상 이 레이저는 이 헤드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데이터가 넘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요게 지금 가공을 하고자 하는 거라면 오른쪽 상단이 기준점이 됩니다. 헤드에서 오른쪽 상단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가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상단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이즈가 이 사이즈다. 그러면 이 사이즈가 보정이 되는 위치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은 1200에 800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 사각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 위치가 되면 충분히 가공이 가능하잖아요. 1200에 800이니까. 근데 만약에 자, 내가 이 헤드를 이 정도 위치에다 놨다 그러면 우리가 올 수 있는 위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공하려고 하는 건 사이즈가 이렇게 되니까 영역을 Y축 방향으로 영역을 오버했다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드는 항상 작업할 수 있는 영역에다 놓고 그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오리진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오리진을 누를게요. 누르게 되면 이 시작점을 기점으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면서 작업을 하게끔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지금 굉장히 작은 걸 하나 지금 데이터를 보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 놓고 자, 여기 보시면 오리진은 내가 시작하고 하는 시작점을 정하는 거고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버튼은 내가 지금 보낸 데이터의 크기를 한번 가상으로 돌려보는 겁니다. 자, 프레임을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오른쪽 상단의 기점이었으니까 이 소재를 내가 정확하게 놓는다 그러면 한 요쯤에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프레임을 눌러서 그럼 요 끝부분이 살짝 어긋났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내려주든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버튼을 일정 길이만큼 해주고 다시 오리진을 또 눌러서 영역을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프레임. 자, 만약에 이렇게 어긋나져 있다 그럼 프레임을 눌러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지금 했던 작업점하고 겹치니까 아까처럼 소재를 옮기든 XY를 이용해서 오리진을 다시 잡아주든 해서 이렇게 보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누르고요. 자, 이 작업이 다 됐으면 스타트 버튼을 이용해서 작업을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오리진은 내가 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시작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쓰는 1200의 900 사이즈 안에 그 오리진이 들어와야 되고 오리진 잡은 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작업의 크기를 벗어나면 안 되게끔 그런 위치에다가 오리진을 잡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프레임 버튼은 현재 하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돌려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레이저가 두 대가 있는데 두 대가 프로그램하고 조작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다르지만 기본 원리는 같은데 아까쯤에 빛이 이렇게 모여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얘를 풀러서 이 봉을 갖다가 돌리시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분리가 되면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렌즈가 들어있어요. 렌즈는 항상 작업 순서가 지금 보시면 오목한 부분이 밑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렌즈가 이렇게 돼서 약간 볼록하게 돼 있거든요. 볼록한 부분이 위로 가고 오목한 부분이 아래로 와야 빛이 모여서 커팅이 돼요. 자, 이걸 설명을 드리면 여기까지는 레이저 빔이 약간 퍼져서 들어가고 이 렌즈에 닿는 순간 렌즈 가운데로 빛이 모여가지고 커팅을 하든 선을 그릴 수 있는 가장 얇은 빛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에어가 나오는 이유는 이 안으로 끄름이라든가 이상한 먼지 같은 게 들어가서 렌즈를 지저분하게 막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에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도중에 이거는 반드시 켜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넣고 이걸 조여버리면 안 돌아가니까 자, 얘를 갖다가 이건 분리된 상태에서요 돌려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끝까지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거를 다시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잠가주시면 되는데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아까쯤에 렌즈가 요 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빛이 들어가서 렌즈에서부터 이 소재까지의 거리값에 따라서 빛의 두께가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잘 따지는 두께가 소재와 요 끝부분에가 8mm 정도가 됐을 때 가장 가늘고 레이저빔이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크릴인데 이 아크릴이 8mm 두께를 갖고 있거든요. 얘를 갖다가 소재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만약에 그러니까 종이를 따게 되면 바로 이 종이 위에다 이걸 놓는 거고요. 이렇게 어떤 두께를 가진 소재를 놨으면 소재 위에다가 놓은 상태에서 이 옆에 볼트를 풀어주고 얘를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그리고 나서 다시 꼭 꽉 조여야 돼요. 이게 작업 도중에 풀리면 안 되니까 꽉 조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빼내면 지금 우리가 이 소재를 따기 위한 가장 최적의 높이에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렌즈에서부터 이 표면까지 거리값이 렌즈가 가장 잘 따질 수 있는 값으로 맞춰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쯤에 오리진을 눌러주고 오리진 누른 상태에서 프레임을 눌러서 보게 되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빛이 가장 가늘고 강하게 나오는 높이로 된 겁니다. 자, 이번에 한번 ESC를 눌러서 멈췄고요. 자, 근데 이거를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내가 같은 출력이나 같은 스피드인데 저 선의 두께를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소재보다 그러니까 요 지금 8mm보다 한 1, 2mm를 높게, 이게 너무 높고 1, 2mm를 높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조이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해보면 프레임. 자, 오리진이 저쪽에 잡혔었기 때문에 그쪽에 사는 거고요. 다시 오리진을 눌러서 스타트를 해보면 아까보다 빛이 더 굵어져서 선의 두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선의 두께 차이가 확연하게 보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재에서부터 요 거리값이 8mm가 가장 얇은데 그게 1mm, 2mm, 3mm 이렇게 올라갈수록 빛이 퍼지는 현상이 나기 때문에 선의 두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을 좀 더 두껍게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요 높이 값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